안녕하세요. 집합건물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공동주택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어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유발 부담금이 뭔지, 그에 따라 집합건물에서는 입주자들이 관리실에 공실확인서를 요청을 합니다. 이를 작성하는 방법과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뭐 지산이 생겼다, 뭐 쇼핑몰이 생겼다, 상가가 생겼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집합 건물이 생기죠. 집합 건물이 생기는데 이 집합 건물이 작은 거는 상관없는데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소유자분 면적의 160제곱미터 이상 이런 분들한테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라고 각 소유주분들한테 이 내용이 가요. 올해는 이 양식으로 갔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교통행정과에서 각 구분 소유자들한테 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매년 10월 말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만약 입주를 하면 이분들이 부과 대상 기간이 8월 1일부터 7월 31일이고 부과 시기는 10월, 납부 기간은 10월 말까지. 그리고 부과 대상자의 그 대상자는 7월 31일 이 시점에 시설물 건축을 갖고 있는 구분 소유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소유를 했어도 입주를 안 하고 있는 공실이다. 또는 얘가 이제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면 당연히 이제 얘네가 알아서 부과를 안 할 거고, 왜냐면 얘는 준공이 떨어져야 되니까. 준공이 떨어지고 입주 지정 기간인데 이분이 언제 들어갔는지 언제 입주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다 부과하겠다고 해서 안내문이 가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공실, 아직 입주하지 않았다는 거를 확인서를 관리소로 요청합니다. 그러면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거를 작성해서 이 소유자분한테 드리죠. 이분이 그걸 제출해서 세금을 어느 정도 감면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10월 말까지는 아마 그 입주 기간 동안 또는 공실을 갖고 있는 그 소유자들한테는 이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어떤 자료? 공실이라는 확인서, 즉 공실 확인서를 해달라고 합니다. 요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금액은 어차피 나라에서 책정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산출할 건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여기서 보면 경감 신고 안내가 있습니다. 시설물 미사용 시, 이거는 아직 임대하지 않거나 휴업, 폐업 또는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할 때는 미사용 신고서를 이제 신청서를 내던가 아니면 증빙 서류에는 휴업이면 휴폐업 증명서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비 등 정교금 부과 내역 고지서를 줘도 되고요. 아니면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공실 확인서를 받아서 내셔도 되고요. 신고 기간은 이렇게 시설물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9월 16일까지 요거를 제출하시겠죠. 그리고 소유권이 변경됐다, 매매가 됐거나 증여나 이럴 경우에는 요거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부 의무가 승계가 돼요. 그러니까 A라는 분이 B라는 분한테 얘를 넘겼다. 그러면 이분이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기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거 전용으로 사용한다. 주거 전용으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미사용 신고서도 마찬가지 공실 확인서로 보시면 되고, 증빙 서류는 주거용이다.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 초본하고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 이런 것들이 증빙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되고, 얘는 소유권 변동했을 때는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건물을 미사용했다 이럴 때는 공실 확인서를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는 각각 교통행정팀 해당 구청 교통행정과로 가시면 되고요. 신고하는 방법은 방문하던가 우편 접수하던가 팩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선택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줄 거는 공실 확인서를 해주면 돼요. 이제 나머지는 이분들이 신고를 어떻게 할지는 이제 그분들 선택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개념했고, 그러면 어디서 자료들을 뽑냐, 이것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식을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공실 확인서는 이렇게 제가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요. 양식은 카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유자죠. 구분 소유자의 그 회사 상호명 또는 이제 개인 명의로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법인이죠. 이분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등록했기 때문에 법인명을 썼고, 만약에 개인이면 개인 명의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 이 사람의 실제, 그 범위에 따른 주소지를 씁니다. 대상 시설물은 이분이 어디 들어갔나?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갔어요. 건물명은 토요일 오후 지식산업센터고, 용도는 공장,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이거를 다 어디에 있냐? 등기부 등본에 있어요. 표제부를 출력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사용 승인일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용 승인일은 뭐와 같다? 준공이라고 같습니다. 준공일로 표제부에 있는 사용 승인일을 그대로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있는 연면적 얘를 그대로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도도 등기부 등본에 있어요. 건물명도 등기부 등본에 정확한 명칭이 있으니까 대략 요약해서 지산, 토요일 오후 지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 명칭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소재지는 이 등기부 등본에 있는 주소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호실은 이 주식회사 자기개발에 해당 호실은 820여고 823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해당 호실을 표시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면적은 전용이 아닙니다. 계약 면적이에요. 계약 면적으로 쓰시면 되고 이 계약 면적은 전용과 공용 부분, 주차장, 시설, 복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면적을 다 합친 거, 이 사람 계약서를 쓴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용도는 지식산업센터고, 기간은, 이거는 해당 공실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는 소유자분께 기간이 언제로 정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봐서, 이제 그분이 언제까지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그 기간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이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자 소명하는 거니까 등록일이 언제인지 이거는 본인 사유로 설명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사유는 미입주, 공실이니까 미입주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서 자, 이렇게 상기인이 소유한 토요일 오후 지식산업센터 해당 호실은 상기 기간 동안 공실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밑에 날짜 쓰고 토요일 오후 지식센터 관리사무소장에서 여기다 직인 꽝꽝 찍어서 주시면 돼요. 그럼 이분이 이걸 갖고 와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뭘 확인해야 되냐. 혹시 모르니 이 면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이 면적은 어디서 이 해당 호실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게 맞는지 그걸 넣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요거를 사용 승인일이 준공이잖아요. 준공일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제출된 면적이 있어요. 준공이 끝나고 나면 해당 면적에 대해서 입주지원센터에서 주거든요. 그거를 잘 입력해서 고스란히 입력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지 관리 들어서 동호 생성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조회를 누르면 일단은 아무것도 안 써요. 근데 여기서 단지 보기가 있어. 얘를 단지 보기를 누르시면 해당 단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준공이 떨어지면 각 호실의 전용과 공용 면적을 등록을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선수관리비를 단가가 책정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잘 넣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요거를 제대로 준공일에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확정하는 그 면적을 다 제대로 넣어주시면 이거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죠? 이거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해당 호실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껴서 명칭이 정확하게 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알려드렸고
그리고 그래서 단지 보기에 들어가서 그 계약 면적하고, 옥력 면적하고, 전용 면적의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게 제대로 돼야 그 구분 소유자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에 꼭 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예치금, 선수관리비 예치금도 마찬가지. 얘를 출력을 하면, 얘도 뭐 출력을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잖아요. 얘를 영수증 여기서 양식을 선택해서 출력하면 꼭 거기에 면적이 들어가 있거든요. 걔도 동호 생성에 있는 단지 보기 들어가서 그 금액, 수치값을 그대로 끌고 와요. 여기서 끌고 온다는 거. 그래서 입주 초기에는 이거 동호 생성에 있는 단지 보기 들어가서 각각의 면적들을 확인을 꼭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료는 어디서 뽑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정보 24로 들어가셔서 여기 건축물 대장 등초본 발급 열람 신청에서 요거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 등초본 발급 열람 신청.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에서 등기부 등본 발급은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등기부 등본. 얘하고 조금 다른 거죠. 이거는 건축물 대장이니까 요거는 건축물에 대한 대장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표제부, 건축물 대장 표제부, 그 다음에 각 호실별 이거 다 출력할 수 있거든요. 얘는 일단 무료입니다. 비회원도 되고요. 그리고 얘는 돈이 있어요. 돈을 좀 내야 되는데 한 건당 1,000원이에요. 어쨌든 부동산 등기에서 등기부 등본 발급을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 세움터라고 건축 행정 시스템이 있거든요. 사이트는 클라우드 EAIS.KR이고요. 이쪽에 보면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시기가 편해요. 표제부나 아니면 세부 내역 다 여기서 출력 가능하거든요. 요것도 무료입니다. 여기에서 건물 번호까지 입력하고 뭐 조회 아니면 주소 입력한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표제부를 출력하면 여기 있는 아까 그 신청서 란에 있었던 요 필요한 서류 내용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들어가면 이 사람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그 호실의 소유자 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사람 주소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시설물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면적과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가 이분이 몇 호실 면적인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으로 이제 표제부로 해서 전체 우리 그 지산의 거를 또 떼면 용도와 연면적 그 다음 건물명 소재지가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표제부에는 사용 승인일이 나오지 다른 쪽에서는 사용 승인일이 안 나와요. 준공일을 확인하려면 건축물 대장에서 표제부를 뽑으셔야 된다. 요거 찾는데 좀 한참 걸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 각 사이트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씩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얘를 출력해서 스캔 떠서 저장해 놨다가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요거 그대로 출력해서 그 구분 소유자한테 자료를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알고 있으셔야 된다. 집합 건물이면. 그래서 공실 확인서를 써줄 때가 됐다. 9월 한 중순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조회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민원24를 가든가 세움터를 가든가 아니면 여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본도 한번 발급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보24에서 건축물 대장 여기서 뽑으셔도 되고 아니면 세움터에서도 건축물 대장을 뽑으셔도 됩니다. 준공일은 표제부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분 소유자한테 공실 확인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 양식은 카페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